오늘도 뭐 변함없이 그 대나무 숲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왜 자꾸 대나무 숲이 없죠? 아 이제 바영이 네. 그 뭐 러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심한 말 하시던데? 심한 말 하셨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막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막 그 이거 대나무 숲 아닙니다, 여러분. 푸틴한테 대놓고 푸틴은 살인자야 막 이랬는데 네. 그 상황이 이 바이든한테 연출된 게 아니고요. 인터뷰를 하던 중에 앵커가 갑자기 푹 물어봤습니다. 음. 근데 아니, 보통 이게 이제 국제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네. 그 경쟁 상대국의 수장한테 대고 살인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을 정- 합니까? 최소한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치.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 만약에 푸틴 대통령한테 살인자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러시아가 네가 봤어? 뭐 이러고 나서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나는 이 앵커가 무슨 의도로 그런 심한 킬러라는 단어를 실제로 유도했는가? 이게 의도적으로 짜여진 각본인가? 아니면 바이든이 이걸 치고 나온 것인가? 아니면 폭주한 것인가?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긴 하는데 러시아하고 앞으로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확실히 막지가 않네. 요거는 이제 조금 낸시 언니한테 지시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막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된 형태의 어떤 발언이었다고 치면 지난번 선거에 대한 BJ 상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거를 거부하고 이거를 이제 러시아의 탓으로 러시아의 개입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저희 방송이나 쭉 그 송 작가 방송을 들으신 대나무 숲을 들으신 분은 사실 이 중추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늘 드렸고 그렇죠. 중국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가 이걸로 인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부정하고 이제 러시아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미국 언론에서의 일종의 고해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제프 베조스인데 거기에서도 무슨 조지아주 법무장관하고 통화 내용이 우리가 잘못 그 인식을 했다라든지 뭐 그런 종류의 그 사과 언론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 이제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사전투표 투표한 문제라든지 개표 관련된 검증들이 다시 역으로 계속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감지한 이 민주당과 바이든 측에서 일부러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대립 구조를 만들어서 중국은 자극을 못하니까 지금 러시아를 자극하는 대립 구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대나무 숲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데 네. 지금 감독님이 대나무 숲 올려주셔가지고. 그럼 뭐 그냥 대나무 숲인 척 해야지. 그럼 이제 짧게도 정리를 하자면 이런 와중에 조지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첫 번째 본문 내용인 건데. 그러게요. 그것도 대놓고 이제 동양인, 사실은 중국인을 노리는 어떤 그 고의적인 테러로 보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게 또 왜 하필이면 또 조지아냐 이거지. 조지아가 지금 그 모든 그 BJ 선거 관련한 증거나 소송이나 이런 거에 그 중심축이 되고 있어요. 부정선거? 예. 아이씨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요. BJ라니까. 그래서 이 BJ 선거 관련해서 이제 상원의원 둘이 그 날라간 것도 지금 조지아에서 소송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조지아가 일종의 그 BJ 선거의 핵심 어떤 타겟으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도 이게 100% 우연이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미얀마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그 추가 속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유엔 대사를 통해 가지고 뭐 국외 임시정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헛소리고요.
네. 오히려 중국 외교 대변인들이, 이 외교관들이나 대사들이 미얀마가 중국을 못 지켜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막 승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방화하러 온 그 사람들 폭도를 잡아봤더니 걔는 중국 군인이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지금 확인이 아니, 안. 이게 중국 그쵸? 군이 아니라 미얀마 뭐 군인이더라. 군인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하고 미얀마 군부가 조작한 거다.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와 관련된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이 추세로 가면 조만간 중국 이제 군이 아닌 말은 경찰이 간다 그럴 거예요. 중국 경찰들이 들어가서 미얀마의 치안이라든지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경찰을 파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찰을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래요. 이탈리아에 이번에 그 코로나 많이 발생하는데 이탈리아 관광객들이나 그 거주 노동자들 거기서 일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렇죠. 사실상 이탈리아의 피역 같은 의류 산업 이거 전반을 중국 자본이 전부 다 잠식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명품이라고 옷을 만들지만 다 중국 노동자들이 만들고 중국 원단사 다 만들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워낙 오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중국 경찰들이 이제 정확하게 숫자는 안 밝혀져 있는데 뭐 10,000명 단위 이상이라 그래요. 이탈리아 안에 들어가고 치안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자경단 같은 형태를 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도 이제 조만간 중국의 개입과 중국 특경의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얘네들은 말이 경찰이지 경찰이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가 이탈리아의 경우하고 미얀마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그래도 정부가 민주정부가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경찰이 도에 넘치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제지할 수 있는 이탈리아 공권력이 살아있지만 아니야. 아예 그 동네는 이탈리아 경찰관이 안 들어와요. 거긴 중국인밖에 없겠죠, 거의. 아니 중국인하고 이탈리안이 섞여 있어도 그 치안을 중국인이 한다고. 그래도 이탈리아인들이 만약에 이제 피해를 입거나 과도하게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 자기 공권력은 있는 거지, 자기 정부는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지금 군부 정권이 잡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공권력이 없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파키스탄이 있거든요. 파키스탄. 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이 뭐 발전소도 지어준다, 도로도 놔준다 그래갖고 노동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숙소나 뭐 치안을 그 도와준다 그래갖고 똑같은 방식이야. 특경인데 총든 경찰이 들어간 거야. 아이고. 근데 문제는 공사가 끝나고 얘네들이 돌아가는데 경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40만 명이 넘는 특경, 사실상 군인이 파키스탄에 주둔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공사 끝났어도 안 내보내 얘들이 지킬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지어진 시설물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시설물 경비 감독을 한다고 걔들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그 미얀마에 중국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국군 못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그 미얀마가 넘어감과 동시에 그 다음 타겟은 싱가포르가 될 거다. 벌써 싱가포르에 작업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까지요? 네. 아이고. 왜냐하면 홍콩을 대체하는 어떤 뭐 동아시아 경제를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2차 목표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남의 나라 일이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이거를 계속 용인을 해주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거를 제지할 능력은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돈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붙어 있고 미국은 완전히 소리만 단박해서 소리만 지르지 직접 들어갈 마음이 없어 보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방송 중에 좀 AS 해드려야 될 게 아마존이 들어와서 손잡을 회사가 11번가 그러니까 SK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네. 네. 댓글상에서. 왜냐면 이제 삼성 자체에는 저희가 없죠. 직접적인 유통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 SK가 손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SK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룹도 아마존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등치가 작으면 합작하는 과정 중에서 지분이 밀리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중앙일보가 워싱턴 포스트하고 같이 긴밀하게 뭔가 이제 그 처음에는 언론 관련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와 관련된 작업을 치고 있다는 거는 삼성의 영향력이 유통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갖고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론글을 달아주셨어요. 11번가랑 하기로 했다는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싸움이 안 돼요. 아마존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기업들이 사실상 맛부터 보자 하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종 영향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재용이 이와 관련한 사전 계획을 세워놨는지 안 세워놨는지는 사실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만일에 이재용이 사전 그 계획이 있었다고 치면 하반기부터 삼성 쪽에서 물류와 관계된 일종의 새로운 사업 구상 내지는 발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다가 삼성 주주 총회 관련한 법문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없었던 대나무 숲을 갑자기 해보고 대나무 숲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니 없었는데 한 10분 넘게 했으니까 이거 갑자기. 버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대나무 숲으로 내야 되니까 그냥 대나무 숲을 한샘 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숲이었네요 결국. 네, 없었다고 결국은 했지만. 대나무 숲이었네요.